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뉴스 알림이 폭발하듯 쏟아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주식 앱을 엽니다. 빨간색입니다. 전부 빨간색입니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월급날마다 조금씩 사모은 인덱스 펀드 잔고가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 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지 않을까?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더 떨어지기 전에 현금화해야 한다.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일단 빠져나가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멍청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밀려옵니다. 이 생각,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그날 실제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이 30년 동안 얼마를 잃었는지를, 왜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그리고 지난 30년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차갑고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준호입니다. 저는 시간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사람들이 왜 돈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조용히 가난하게 유지시키는지 연구하는 데 씁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통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30년치 데이터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결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윤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41살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고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세후 월 실수령액은 약 440만 원입니다. 10년 전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코스피 인덱스 펀드와 미국 S&P 500 연동 ETF에 나눠 넣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보다 박식하게 이야기합니다.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봅니다. 경제 유튜브도 매일 한두 편씩 봅니다. 그런데 지윤 씨에게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달 꾸준히 넣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쁠 때마다 흔들립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됐을 때 보유량의 30%를 팔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절반에 팔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느낄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중한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팔 때는 시장이 내려가는 중이었고 다시 살 때는 이미 많이 오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윤 씨 옆에 준식 씨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장, 같은 월급, 같은 출발점입니다. 준식 씨는 전쟁이 나도 뉴스를 봐도 매달 자동이체로 인덱스 펀드에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식 씨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윤 씨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공부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숫자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을지를 지금 미리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0년 3월 19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코스피가 1457포인트까지 폭락한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고 매일 확진자 숫자가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헤드라인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글로벌 대공황 재현, 항공사 파산 초읽기, 실업률 역대 최고 전망, 세계 경제 완전 붕괴 시나리오. 지윤 씨의 직장 동료 셋이 그 주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아버지가 빨리 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지쳐서 지체 돌아온 지윤 씨는 더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윤 씨는 그날 오전 11시 보유하던 인덱스 펀드의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손실이 약 820만 원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안도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잘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는 잘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개월 후인 2020년 11월,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가 팔았던 날 가격에 78% 이상 올랐습니다. 지을 씨는 그 상승을 화면으로 지켜보다가 2400포인트에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팔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다시 산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클릭으로 발생한 실질 손실을 계산해 봅시다. 820만 원 손실 확정. 회복 수익 중 놓친 부분, 비싼 가격에 재진입한 프리미엄을 모두 합치면 약 1,400만 원입니다. 단 두 번의 클릭으로 1,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자신이 1,4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두 번 거래를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준식 씨는 같은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820만 원 손실 확정도 없었고 78% 상승을 전부 가져갔으며 재진입 비용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준식 씨는 지훈 씨보다 1,400만 원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지훈 씨에게는 이런 사건이 30년 동안 5번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학적 위기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1990년 걸프전,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유가가 폭등했고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1997년 한국 외환 위기,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났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심장부가 공격을 받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주일간 폐장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스와 스페인이 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전문가 중 누구도 현실이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0번입니다.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때마다 지훈 씨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걸프전 당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약 20% 하락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9.11 직후 12%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55%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한 달 만에 35%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번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걸프전 이후 코스피는 12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S&P 500은 3개월 안에 저점을 벗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S&P 500은 5년 안에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폭락 이후 코스피와 S&P 500 모두 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무너지는 속도보다 회복하는 속도가 항상 더 빨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렇다면 왜 지훈 씨 같은 사람들은 매번 팔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을 이익보다 약 2배에서 2.5배 더 강하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심리적으로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수치로는 같은 금액이지만 뇌가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좌 잔고가 500만 원 줄어드는 것을 보면 뇌는 즉각 생존 위험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원시시대 맹수가 다가올 때 작동하던 회로가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뛰어! 지금 당장 빠져나와! 더 늦기 전에. 이 명령은 너무나 강렬해서 논리적 사고를 압도합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서 증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경제 주체가 아닙니다. 진화가 설계한 방향배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눈치 문화가 더해집니다. 주변에서 모두 팔고 있을 때 나만 들고 있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믿겨줍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아버지가 빨리 팔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제 전부 현금화했다고 말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카드 문화처럼 투자 결정도 사회적 퍼포먼스가 됩니다. 팔아야 준비된 어른처럼 보입니다. 들고 있으면 멍청해 보입니다. 카너먼이 말한 2.5배의 고통이 눈치의 무게까지 더해져 5배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지쳐서 집에 돌아온 지훈 씨의 뇌는 이미 하루 종일 수십 가지 결정을 내리느라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말한 결정, 피로입니다. 아침에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 10시간이라고 돌아온 뇌는 복잡한 장기적 사고를 거부합니다. 즉각적인 위험 회피를 선택합니다. 지훈 씨가 코로나 폭락 때 매도 버튼을 누른 시각이 오전 11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퇴근 후가 아니라 업무 중이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계속 울리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던 중간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있습니다. 공포는 클릭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3차 대전 가능성, 핵전쟁 시나리오, 코스피 1000포인트 붕괴 전망. 이런 제목들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지훈 씨의 손가락을 매도 버튼으로 이끌었습니다. 언론사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공포를 판매합니다. 이것은 언론이 나쁜 기관이어서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제목이 희망적인 제목보다 훨씬 많이 클릭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공포를 사서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싸게 받아간 누군가는 나중에 더 비싸게 팝니다. 그 누군가가 준식 씨입니다. 손실 회피 본능, 눈치 문화, 결정 피로, 공포를 파는 언론. 이 네 가지가 정밀하게 협력하여 지훈 씨를 매번 가장 나쁜 타이밍에 매도 버튼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훈 씨는 이 구조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제 30년의 진짜 숫자를 봅시다. 1994년, 두 사람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코스피 인덱스 펀드와 S&P 500 연동 상품에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7%로 가정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준식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가 와도, 9.1이 터져도, 금융위기가 닥쳐도, 코로나가 와도 매달 50만 원, 자동이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0년 후 준식 씨의 계좌잔고는 약 6억 1천만 원입니다. 실제 납입 원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복리의 힘으로 원금의 3.4배가 됐습니다. 서울 중형 아파트 한 채 값에 가까운 돈이 월 50만 원의 자동이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30년 동안 총 5번의 주요 위기 때 전량 또는 절반을 매도하고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뒤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점에서 팔고 회복 이후에 비싸게 다시 샀습니다. 시장 밖에 있던 기간 동안 복리 효과가 단절됐습니다. 평균 8개월씩 5번이면 약 40개월, 3년 이상의 복리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면 실질 연평균 수익률이 7%에서 4.2%로 떨어집니다. 숫자로는 2.8%포인트 차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복리의 세계에서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같은 30년 후 지훈 씨의 잔고는 약 3억 4천만 원입니다. 차임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전세금과 맞먹는 돈입니다. 은퇴 후 15년을 월 15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같은 돈을 넣고 같은 기간을 기다리고 단지 위기 때마다 팔고 다시 들어왔을 뿐인데
2억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이 숫자를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더 많아질 수 있었던 돈이 덜 많아졌을 뿐입니다. 지훈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무리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보고 주변 눈치를 보고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그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더 열심히 챙길수록 더 많이 잃는 구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뉴스를 보는 시간을 하루 10분으로 제한하십시오. 이것은 정보 차단이 아닙니다. 공포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뉴스 소비량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위디시 감정적 매매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가 2% 하락했다는 뉴스를 보는 것이 30년 후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은 매도 버튼 근처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자동이체를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월급날 자동으로 나가는 인덱스 펀드 이체 설정은 뇌가 개입할 여지를 제거합니다. 결정이 없으면 실수도 없습니다. 준식 씨가 지훈 씨보다 2억 7천만 원 버번 이유는 천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디 때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앱을 열고 메뉴를 찾고 해지 버튼을 누르고 확인까지 여러 번 눌러야 합니다. 그 마찰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월급날 단 한 번의 자동이체 설정이 30년 동안 수백 번의 잘못된 결정을 예방합니다. 이것이 진짜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기 때 팔지 않는 것이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팔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할인 행사로 보는 관점을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평소에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인덱스 펀드 한 주가 전쟁 때문에 65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할인입니다. 물론 65만 원이 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저점인 892포인트에서 매도한 사람과 그냥 들고 있은 사람의 5년 후 자산 격차는 2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폭락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 사람은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더 살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팔지는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준식 씨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포인트 적립이 소비를 늘리도록 설계된 것처럼 위기 뉴스도 매도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드사가 여러분의 지갑을 최적화하듯 시장의 공포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쪽이 이깁니다. 1994년 코스피는 1138포인트였습니다. 30년 후 2024년 코스피는 2600포인트 전후입니다. 그 사이에 외환위기, 9.11, 금융위기,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최소 5번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은 460포인트에서 5400포인트로 약 11배 올랐습니다. 다음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언제 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훈 씨가 그날 팔지 않았다면 그 2억 7천만 원이 지금 그의 통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팔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본능과 수조 원의 시스템이 그를 그 방향으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이기기에는 너무 강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전략은 그 전투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 이체라는 장치를 통해 결정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지훈 씨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준식 씨가 될 것인가요? 그 선택을 지금 미리 해두십시오. 공포가 밀려오기 전에, 뇌가 도망치라고 소리치기 전에, 화면이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기 전에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뉴스를 끄고 기다리십시오. 이 영상이 단 한 가지라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위기가 왔을 때 내리는 그 선택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